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올해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이제 6월 모의고사 원서 접수는 이루어졌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6월 평가원 시험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을 텐데, 재수를 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사실 6월이라는 의미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수의 약간 중간 정도의 지점이죠. 우리가 1월이나 2월에 재수를 시작해서 한 6월 정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재수가 본격적으로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6월 정도가 되어지면 앞으로 남은 재수의 기간이 약 150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재수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어질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 부분에 중점을 두거나 아니면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국영수 중심의 학습들을 진행을 해왔다면 6월 평가원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한 것에 대한 효과가 발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등급에서 시작했다, 3등급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6월 평가원 성적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6월 이후에 학습을 계획을 짜게 되어질 때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파이널 과정들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들이 6월 시험을 보고 나면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에 빠지는 이유의 첫 번째는 내가 1월, 2월, 3월, 4월, 5월을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향상이 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전년도의 수능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1월부터 6월달까지 어떤 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6월 정도가 되어지면 환경의 변화가 필요성이 생기는 시기가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집단식 수업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여러 학생들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때는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게 50%, 50m, 60m 간격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학생들 간에 구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달리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집단식 수업을 하는 것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학생들이 그 집단식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본인과 부적합하다는, 본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환경들에서 나머지 150일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 또 수능을 150일 정도 남겨놓고 난 상황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동기부여, 새로운 학습에 대한 목표의식 또는 새로운 학습의 환경을 통해서 재도전하는 의지가 반드시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재수생들에게는 항상 재수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에 1월, 2월에 재수했었던 마음이 6월이 되어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9월이 되어도 같은 마음이어야 되겠죠. 항상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말은 그렇지만 6월 정도 되어지고 6월 시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이 되면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재수할 때 품었었던 마음과 달리 학생도 좀 느슨해지게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이 여전히 해소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뭐냐면 학생에게 자꾸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처음 그 마음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수가 6월이 되어지면 새로운 변화, 새로운 계획 수리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는 대략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2022학년도보다 2023학년도로 가면서 수시 선발 비율이 늘었어요. 되려. 그리고 정시 선발 비율은 줄었죠. 지금 보시면 전체를 봤었을 때 2022학년도의 수시 선발 비율이 75.70%인데 2023학년도는 78%예요. 많은 분들은 정시 비율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시 비율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시 비율이 확대되어지는 것은 서울 수도권의 16개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40%로 확장시키도록 권고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정시 비중이 증가함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2학년도의 정시 선발 비율이 37.70%에서 2023학년도가 되면 39%로 1.30% 비율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시 비율이 늘었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정시 비율중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대학별로 몇 개 대학을 꼽아서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정시에 선발한 인원이 1047명으로 30.60%였는데 2023학년도가 되면 1413명 그리고 비율은 40.70%로 전체 대학들 중에서 선발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해서 10.10%가 증가하고요. 중앙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8.40%가 늘어나고 세종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7.20%의 비율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40%를 넘기는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단 연세대를 비롯해서 몇몇 대학들은 우리가 정시 비중 40%에 대한 얘기가 2022학년도부터 나왔다 보니까 2023학년도에 인원 변동을 벌써 이루었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는 사실은 인원 변동을 크게 가져갈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선발 비율이 40.30%, 이미 2022학년도에 모집인원의 변경을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3학년도에도 40.30%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모집인원이 4명 늘는데 그쳤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2학년도에 이미 정시선발 비율을 늘렸고 그리고 일부 대학들이 2023학년도에 정시선발 비율을 늘린다. 대부분 서울 수도권의 16개 대학들은 정시선발 비율의 40%를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수시에 대한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정시가 걱정되는 이유가 있어요. 걱정되는 건 물론 수능이 어렵고 대학 가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다 남의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수능을 잘 보면 되고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뭐 입시의 난이도, 입시의 경향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죠. 우리 아이가 잘 보면 되고 내가 잘 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2022학년도 정시가 어려웠었던 점은 첫 번째는 이거였었죠.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과목과 공통과목제로 해서 수능체제가 바뀌었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였고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뭐냐면 대학들마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선발하다가 나군으로 바뀌고 나군에 선발하다 연고대가 가군으로 이동하고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어떤 변수가 발생이 된 거냐. 입시기간에 정시에 대한 예측 가능 점수가 결국은 무의미해진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2학년도에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 합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예측했는데 2022학년도에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에 원서를 쓰신 분들 진학사나 UA나 종로나 대성과 같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입시 결과를 가지고 원서를 쓰셨던 분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입시 기관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올해 수능 결과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쓸지 그 학과의 점수 구간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전년도 데이터가 올해 데이터에 적용이 될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완전히 이렇게 지원군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면 결국 입시에 대혼란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2023학년도는 2년 차잖아요. 2년 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파도가 치면 출발점에 비해서 파도의 꼭지점의 간격이 매우 크죠. 근데 그 다음 연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도가 내려올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우리가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면 이거 생각하겠죠. 전년도에 원서 지원 합격생의 점수를 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2022학년도에 각 대학의 합격생의 점수를 가지고 2023학년도를 적용하겠지만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입시 변화의 첫 해년도이기 때문에 그
첫 해년도에 발생이 되어졌던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2023학년도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은 2023학년도 수능, 정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첫 번째는 수능 고득점을 맞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 수능 고득점을 맞았다 또는 수능 성적을 못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시에 대한 입시 전략과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다? 수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시 선발 비율이 40%, 수시 선발 비율이 60%지만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는 수시에서 선발 비율이 78%거든요. 나는 재수야. 재수니까 나는 수능 봐서 정시로 대학 갈 거야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의학계열 쪽의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의학계열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시 빼고 나는 수능 시험 밟아서 정시로 대학 갈 거야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왜? 수능 시험을 잘 봐도 입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수능 시험 잘 보고 불합격해가지고 삼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이해하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일반적으로 이제 재수학원들은 사실 재수학원의 속내는 이거죠. 1월이나 2월에 들어온 학생들이 수능 때까지 꾸준하게 가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재수학원에서는 대부분 수시에 대한 상담을 잘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정시 중심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재수하시는 분들 수능 시험 밟아서 정시로 대학 가야지 중요하지만 뭘 알아야 된다. 수능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2022 3학년도 정시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죠. 수시도 집중하고 정시도 집중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고, 수시도 대비해야 되고 정시도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6월달 이후에 남아있는 기간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기간이다. 결국은 학생을 심리적으로 잡아주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성적을 올리고 또 그러면서 입시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6월 모평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성적이 나왔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화작을 6등급을 맞고 수학 미적을 3등급 맞추고 영어를 3등급을 맞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4등급에 지구과학 5등급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되게 절망적인 점수예요. 그리고 이 성적을 맞은 학생들은 아마도 6월달 이후에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답을 찾기 어려울 거고,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뭐다? 결국은 인서울 하자. 아니면 경기권에 좋은 대학을 가자가 될 거고, 그럼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플랜과 계획을 짜줘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4개 과목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과목을 버리고 난 다음에 전략과 선택을 집중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6월부터 새롭게 공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부진한 과목에 대해서는 1대1 수업을 통해서 단기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형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형 2를 맞아서 학생이 만약에 국어를 2등급 맞고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화학 1등급, 생명과학을 2등급을 맞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성적이 전년도 수능보다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기대치가 높겠죠. 기대치가. 아, 이 정도 돼서 보니까 표현점수가 392점 정도의 표점을 맞았다. 작년도에 392점을 맞았다. 작년 기준으로 맞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92점이 되게 높은 점수라고 말하지만 사실 작년에 390점부터 시작해서 397, 8 정도의 점수대를 가진 학생들이 거의 다 재수를 했다고 봐야 돼요. 왜? 390점에서 397, 8점까지의 구간이 어디에 해당되냐? 자연기울로 따지면 대부분 중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양대나 경희대까지 머무는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중앙대부터 한양대, 경희대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지만 이 성적을 맞았었던 학생들은 평상시에 뭐를 꿈꿨던 학생들이었냐? 연세대를 가고 싶었고, 고려대를 가고 싶었고, 서울대를 가고 싶었고,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를 목표로 삼았던 학생들이에요. 성적은 좋아 보이지만 대부분 목표 실현을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성적대 학생들이 다 뭘 하게 되어지냐?
재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수를.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도 비슷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것 같아도 이 성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남은 6월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빨리 성적을 더 올려야 되죠. 그러면 국어 같은 성적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아니면 생명과학과 같은 이런 과목들 성적 올려야 되고, 성적 올리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전체 과목의 밸런스 유지해야 되고, 또 실제 수능에 가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전력을 강화해야 되다 보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서 기대치는 크지만 이 성적으로는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부 시간들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성적이 향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형 3번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362점의 학생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자,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2등급, 그 다음에 생명과학 2등급, 지구학 5등급 성적. 아마도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쵸?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했겠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6월의 성적은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수능에서 무작정 잘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 성적이지만 실제 나는 국어를 3, 4월 달에는 1등급, 2등급을 맞았는걸, 나는 미적을 6월에도 3등급을 맞았지만 작년에 수능에서는, 아니면 3월, 4월, 5월 모의고사에는, 아니면 학원에서 봤었던 모의고사는 이것보다 잘 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9월에 더 잘 볼 거야. 수능에서 더 잘 볼 거야.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성적은 틀림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학습의 완성도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각 과목별 학습의 완성도가 성취도가 낮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부진한 게 한 과목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목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학생의 이야기만 믿고 기회를 주고 기다린다고 해서 9월에 가서 절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수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사실 재수 처음에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6월이 되게 중요해요. 왜? 6월 결과를 보고 올바르게 대처를 못하시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언제까지 가냐면 9월로 넘어가야 되고 10월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의 선택은 의미가 없죠. 왜? 수능 직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도 더 어려워져요. 수능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남겨놓고 난 다음에 학원을 바꾼다, 공부 방법을 바꾼다, 선생님을 바꾼다 라고 하면 더 커다란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6월이라는 이 시점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면 새롭게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새로운 동기의 부여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고 한다면 바로 이 시점이 6월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6월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150일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충분히 학습의 성취도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6월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을 때 집단식 수업을 들으면서 기숙학원을 다니면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독학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실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 낭비 줄이고 학생에게 최적화되어진 학습 프로그램을 짜서 하루에 24시간이 공부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남은 150일 동안에 우리가 수능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첫 번째는 단기 완성을 위해서 학생 맞춤 1대1 수업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모든 과목이 1대1은 아니더라도 취약한 과목, 부족한 과목은 1대1 수업을 짜야 되고, 1대1 수업의 장점은 그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에게 최적화되어진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업 시간의 낭비를 막는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에게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들을 부여한다. 그리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철저한 학습 관리와 실전력의 강화다.
재수가 6월이 넘어가면 사실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학습 관리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6월, 7월, 8월, 9월까지 오면서 꾸준하게 1등급을 맞고 만점을 맞으면서 의대를 갈 기대가 매우 컸었던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 가서 예상치 못한 점수를 맞는 경우들, 그게 바로 6월, 9월 수능으로 넘어가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수를 해보신 부모님들은 다 알지만 제일 중요한 게 6월 이후로 중요한 게 학생에 대한 심리적인 관리, 학습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실전력 강화를 통해서 실제 문제를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입시 컨설팅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수능 시험 잘 보고 정시로 의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수능 시험 잘 봐도 2023학년도 정시는 2022학년도만큼 매우 불안정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쓸 때 뭘 보고 누구 말을 듣고 원서를 쓸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수시에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대비를 일찍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재학생들을 위한 전형이고 재수생들은 불리해, 재수생들은 수능을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수능시험 잘 보려고 기다리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수능시험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는 뭐가 중요하다? 수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런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의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은 단기 완성 학생 1대1 과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퍼 리뷰 학원을 운영한 지가 제가 거의 18년 정도 되어지는데, 현재 위치에서 저희가 이제 5월 25일부로 대치동 한티역 뒤로 해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어져요. 이전하는 목적은 학습 공간, 스터디 카페와 같은 학습에 대한 공간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공간들을 이원화시키고, 또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과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과 그 다음에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이나 단과 수업들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짰기 위해서 저희가 25일날 이전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6월 7일부터 저희가 이제 재수종합반 또는 독학재수를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입학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도록 하는 거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세 가지 방법의 재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독학 재수 프로그램이에요. 자, 학원에서는 독학 관리를 진행하고 그 관리 안에서 일반 재수학원과 동일하게 오전에 8시에 와서 저녁에 10시나 11시까지 학습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마음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관리형 독학재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시면서 외부 수업을 연계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학원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학원의 수업을 연계해서 듣는 취약과목 독학재수로 또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학생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탐이나 사탐 과목들을 1대1 개별 맞춤 프로그램,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학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공재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 학습관리, 입시관리, 이 모든 부분들을 학원에서 책임을 지고 지도하니까 학생이 불필요하게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모되는 시간의 낭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학생 맞춤 1대1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예습, 수업, 복습,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수업만 진행하시는 거 아니라 학습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내용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이제 기술사와 연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멀리 오시는 분들은 학원 주변의 학사나 기술사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6월 7일부터 시작해서 반수생들 모집을 진행하게 되어질 거고요. 반수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고 상담 오셔서 예약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재수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평가의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시면 우리가 9월이나 10월에 가서 중간평가하고 선생님을 바꾸고 학원을 바꾸고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셨겠지만 정말 6월에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학생의 성취 과정이라든가 학습의 과정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명쾌하게 답을 내려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남은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그거죠. 공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성적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시와 정시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합격을 노리셔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소수 입시 컨설팅 전략으로 가셔야만 결국은 성공 재수를 기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